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지원을 어느 세대에 먼저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 자원을 어느 세대에 먼저 줄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2030년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어떨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또한 이제 3포 세대, 그리고 이게 절망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지금 2015년에 11.1%에 달하고 있고요. 이는 1999년도에 외환위기가 이후 최고치로 이제 청년 실업률이 어때요? 전체 실업률이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령 사회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험 시장에서 이제 이미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는 구제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 이제 고용 안정성 또한 심각하게 일어나는 청년들 이제 3명에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학자금, 대출금을 못 갚는 등 빚더미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급속도로 이제 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이제 보면 이제 2014년 한 해만 받아도 이 30대의 이제 소득 중과율이 이제 0.7%, 그리고 오히려 이제 50대의 소득 중과율이 청년보다 10배가 이게 넘고요. 심지어 이제 운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대에도 이제 6배가나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노년층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이 이제 얼마나 심각한 절망으로 이제 내몰리는지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급속된 이제 고령화로 부양 부담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이제 한국이 이제 청장년이 오면 5명이 노인 1명을 이제 부양하여 하는 2036년이면 이 2명당 이제 1명꼴이 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30대 평생 개인이 이제 부분에서 받을 혜택보다 1억 이상 더 부담을 해야 하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고통을 방치한 결과 이제 이 30대 가구의 이제 소득률 지수율이 지속적인 하락 끝에 이제 2015년이 되면은요 0.6%로 사상 최고의 감세서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같은 기간에 40대 기구의 이제 월 평균 소득이 2.8%로 늘어나고 60대 이상이 6.8%로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차이가 이제 고착되면서 세계의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이제 무상기전 대학 등록금이 70만 원 정도로 유효하려 하는 데에서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기성세대 역시 청년들이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고 결국 대학 교육 유아화는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떻게 되죠? 대학 등록금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실업급여 조차 일단 취직을 하고 고용보험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에 이제 실패를 하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서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기회 자체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일상조차 포기해야 만드는 경제 구조를 방치하면요, 단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의 미래는 물론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위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성세대가 청년 문제,
청년 고통을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사라지는 시대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미래 시대를 키우기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우리 지금 청년 복지를 주장하면서 재원보험을 핑계로 삼지만 어느 나라에나 재원이 부족하기는 매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일수록 한계가 이제 재원에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1970년대 이제 청년 지원 자금의 정책을 시도한 독일도 지금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지금 안 되고요. 2015년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이제 국민소득이 10분의 1에 불과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 복지를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네 사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미래 세대에 투자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니면 당장 오늘만을 살 것인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방송의 김영음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